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0월 21일 밤 시간인데요. 이번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여론조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요 MBN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하죠. MBN하고 매일경제 이 두 군데에서 알렌서치에 의뢰해서 나오는 조사 결과가 지금 막 보도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요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홍준표 둘 다 이재명을 이기고 나머지 두 후보는 좀 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넣어서 또 다른 이 후보들 심상정과 안철수까지 넣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윤석열이가 1등이고 이재명이가 2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마침 이게 이 MBN 알렌서치는요 날짜가 10월 18일에서 20일 사이 그러니까 18, 19, 20 3일간 여론조사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어디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했냐면 매주 목요일날 NBS에서 또 발표해요. 이 NBS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4개 여론조사기관들 이 상당히 중견 여론조사기관 4군데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결과인데요. 똑같은 날짜예요. 그런데 야 이렇게 똑같은 날짜가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예요. 자, MBN 알렌서치에서는요. 야권의 후보 둘이 무조건하고 이재명이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NBS 조사에서는요. 윤석열이 됐던 홍준표가 됐던 둘 다 이재명한테 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MBN과 매일경제가 의뢰한 알렌서치 조사 결과가 우리가 주변에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시민들과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정서에 훨씬 더 부합하는 결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MBN 알렌서치 조사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여야를 망라해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은 30.1%,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28%, 2%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19.1, 유승민이 4.6, 심상정 3.2, 원희룡 2.8, 안철수 2.1, 김동연 0.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에 1중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약세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2강이죠. 30.1대 28. 그 다음에 홍준표가 1중 19.1이고 나머지는 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상요. 이 정치적인 그런 이 지지 기반이 물론 있지만은 거의 한자를 쓰고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5% 아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다 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조사만을 놓고 본다면.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까지 살펴보면 이 약자라고 속할 수 있는 후보들, 약세인 후보들 이게 대충요 유승민과 그 다음에 이 원희룡 그 다음에 안철수 심상정은 5% 내외 유승민 정도가 5%에서 10% 사이 이것이 평균적 이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상적인 대결을 해보면요. 여기에서는요. 윤석열을 집어넣으면 윤석열하고 이재명은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43.4 대 32.5 그래서 무려 11. 거의 12%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와 이재명은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홍준표가 이겨요. 31.6 대 30.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과 이재명이는요. 유승민이가 23.3 그리고 이재명은 30.6 6% 정도나 앞서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이하고 이재명이가 붙으면 26대 33으로 원희룡이가 이재명이를 더 많이 따라 붙어요. 예. 그래서 원희룡과 이재명에 붙었을 때 물론 차이로 하면은 7% 차이가 나죠. 그리고 유승민과 이재명의 차이는 한 6%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점수는요. 원희룡과 이재명이가 오히려 더 둘 다 올라가요. 이것이 좀 특이하다. 예, 이렇게 지금 이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안철수라든가 또 심상정이라든가 김동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빼는 거예요. 순수한 국민의힘 후보들 적합도 여기에서는요. 윤석열이 33.6 홍준표가 29.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승민이가 11.1 원희룡이가 5.9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듯이
윤석열과 홍준표 둘 다 이재명에게 지금 이기는 걸로 딱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 18일하고 20일, 이틀간 이재명 후보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요. 52.8%가 이거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관련해서 52.8%가 참 못했다. 예. 자, 이재명이가 잘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재명이가 잘했다라는 평가는요, 33.8%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의혹, 이거 누구 잘못이냐, 이재명에 관련이 있냐 없냐, 여기에 관해서는요 직접 관련이 있다가 45.9입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 정도밖에 없어. 이것은 17.2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전임 정권의 부패설에게 권력형 게이트, 즉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것이 이재명의 주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16.8%가 인정을 하고 있고, 이 후보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본 응답은 14.3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바로 뭐냐, 이번에 이재명 이 후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국정감사에 가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밝혀서 경기도지사로서 또 성남시장으로서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평가를 받겠다. 절대 쫄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역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정감사 잘못했다라고, 국정감사를 이재명이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2배가 돼요. 52.8대 33.8.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책임있다, 이것이 45%고 관리 책임밖에 없어 17%니까 이것도 거의 3배로 높아요. 이 두 개를 본다면 이재명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퀘스천 마크, 의혹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거 얼마나 주장했어요.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16.8%밖에 그렇게 생각 안 해.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재명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여론의 심판을 받았다, 이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정당을 보면요, 국민의힘 40%를 여전히 넘고 있습니다. 40.4.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25.6, 국민의당이 9.7, 열린민주당이 6.2, 정의당이 3.7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우리 야당이 이긴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내용은 바로 뭐냐, 오늘 오전에 발표된 NBS 여론조사와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우선 이재명과 원희룡이가 붙었을 때 이재명이 36대 원희룡이 22예요. 그런데 이 MBN에서는 33대 26, 그래서 약 7%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 NBS에서는요 14%나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만큼 편차가 훨씬 더 커요. 그 다음에 유승민하고 붙었을 때 이 MBN에서는 이재명이가 30.6, 유승민이가 24.3, 그래서 약 6%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NBS 4개 여론조사 기관 보면 34대 20으로 무려 14% 차이나 나요. 그래서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다음에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으면 말이죠, 이 MBN에서는 32.5대 43.4, 그래서 거의 11% 정도로 윤석열이가 앞서고 있어요. 11%. 자, 그런데 이 NBS에서는요, 윤석열하고 이재명이가, 이재명이 35고 윤석열이 34로 1포인트 윤석열 총장이 져요. 자, 그러니까 NBS에서는 1포인트로 지는데 이 MBN 알렌서치에서는요 11%로 윤석열 총장이 이겨요. 이거 신뢰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홍준표하고 붙었을 경우에는 이재명이가 35, 홍준표가 32, 그래서 홍준표가 3%포인트로 져요. NBS에서는. 근데 이 MBN 여론조사 알렌서치, 여기에서는 이재명이가 30.9고 홍준표가 31.6, 그래서요 약 0.7% 정도 홍준표가 이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기간에 거의 표본율도 1000명 살짝 넘는 똑같은 대상으로 하는데도 차이가 이렇게 정말 많이 난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날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미디어 토마토에서 보도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하루 차이예요. 16, 17일인데 여기도 보면요, 홍준표나 윤석열이야 모두 이재명이를 이기는 것으로 나와요. 특히 홍준표가 많이 이겨요. 45.9 대 36.4, 그리고 윤석열은 42.0 대 39.2,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놓고 보면 MBN 알렌 서치하고 이 미디어 토마토, 토마토 뉴스의 미디어 토마토하고 이 분석 결론이 같습니다. 예, 분석 결론이. 그리고 둘 다 그러니까 이기는 걸로, 윤과 홍이 이기는 걸로 결론이 같은데, 이 NBS만 굉장히 이재명이가 차이나게 조사가 된 거예요. 이걸 보면 NBS 조사는 제가 오늘 오후에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전화 면접 조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자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요. 두 번, 세 번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NBS의 경우에는 이재명에게 훨씬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NBS는 좀 신뢰가 그러네. 이 정도 생각을 갖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두 개 또 이 미디어 토마토가 합치면요. 3개 여론조사 기관을 제가 비교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미디어 토마토의 경우에 이재명이가 1등이고 윤석열이가 2등, 홍준표가 3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28.7 대 25.7 이렇게 그 다음에 19.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MBN 알렌 서치의 경우에는요. 이재명이가 1등이 아니고 윤석열이 30.1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28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홍준표가 19.1 그래서 홍준표 19.1 그 다음에 미디어 토마토 19.7 비슷해요. 근데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표가 바뀌어요. 여기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이재명이가 28.7인데 여기 MBN 알렌 서치에서는요 28% 2등을 하고 있어요. 2등을 하고 있고 윤석열이가 30.1 1등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이재명이 28.7로 1등, 윤석열이가 25.7로 2등.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거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해를 하시고 무조건하고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해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리고 미래 비전을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서 우리 국민들이 역시 여당보다는 야당 후보한테 표를 찍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확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금 윤석열과 관련해서 최근에 입장을 밝힌 거 보면 가히 참 뭐라 그럴까요? 그 인식의 수준에 대해서 가히 정말 굉장히 실망이 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윤석열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지 어떤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쿠데타를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고 군사 쿠데타를 한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 둘 다 정치관이 쌍둥이처럼 닮아가고 있고 김웅독 치료과 관련된 고발 사주의 주범은 이제 윤석열님이 드러났다. 그리고 윤석열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한마디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이요. 이완현이 나라 뺀 것 빼면 정치 잘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가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는 망언을 했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망언이 전두환 찬양까지 일어났다. 말문 막힌다. 그리고 철권 정치를 시스템 정치라고 극찬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야말로 이 망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망언이라는 발언을 야권의 제1주자한테 하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여당 대표로서의 말의 품위냐? 품위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인품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런 입장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김웅 의원은 통화 곳곳에서 자기도 누구 짓이나 조언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했고 즉 김웅이 검찰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정확히 드러나는 녹취록이다. 그러면서 김웅 녹취 파일에 윤석열을 시켜서를 포함해 3차례 윤석열이가 거론됐다. 그리고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손준성 검사나 김웅처럼 영리한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감하게 할 정도로 힘센 검찰 관계자가 누구냐? 고발사주의 주범은 윤석열 예비 후보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 어떤 책임을 질지 이준석 대표가 5.18은 일관되게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왔는데 여기에 그래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 대표가 분명히 한마디 해야 할 시간이다. 분명한 입장
기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압박 메시지고 이미 이준석 대표 2번이나 윤석열 총장 이거는 여의도 문법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본인의 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상당히 끔찍하게 얘기를 했어요.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겠지만은 돼도 탄핵 사유다. 이 사람은요,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논평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서요, 손준성 검사와 그 밑에 있는 2분의 검사 3명이 조직적으로 김웅 후보와 함께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건 국기문란이고 총선 개입이고 탄핵 사유다. 빨리 결정을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후보 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시나 윤 후보에게 사후 사전 보고됐다는 진술이 나오면 윤석열 후보가 사주범이 되는 것이고 일단 공수처가 빨리 김웅과 손준성 검사를 소환해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과 관련해 가지고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 대한민국 헌정 질서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요, 한 직원이 제안했던 것을 이미 그렇게 구조가 짜였으니 받아줄 수 없다고 한 건데 마치 이 조항이 있었던 걸 이재명 지사가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야당이 만드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홍영길 대표 입에서 국민의힘이 하는 거 잘됐다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신 적 있어요? 자, 장성민 의원이 또 이 한방을 알렸습니다. 여당 후보들한테. 그러면서 야당 경선이 대선 본선이라며 지금 야당에서 오징어를 내보내도 이재명은 이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장성민 의원의 입장문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꼭 들어주시죠. 자, 대선판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마음은 갈수록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누구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심정을 구축하고 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주범, 조폭과의 연계설, 형제들과의 불화, 대한민국 이전 단체와의 연계, 여성 인권의 추락, 국가 재정의 파탄, 극단적 포퓰리즘, 기업인들에게 위협적인 인물, 조폭과 독재자의 복합적 성격을 갖춘 독선적 인물, 그리고 파면 팔수록 양파 껍질처럼 쏟아져 나온 새로운 부패 의혹의 인물이 여당의 후보로 나온다면 야당은 오징어를 내보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랜 대선 정국을 경험해온 나의 전망이다. 자, 그리고요,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따른 국민들의 심판의식이 얼마나 강하냐도 중요한 변수다. 문 정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한 정부였다.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극단적인 권력 쾌락주의와 나르시시즘이 결합한 무지의 극치였고 아마추어리즘의 극단이었다. 그 결과 상당수 국민은 지금 2번 다시는 그들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 이것이 정권교체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이다. 그런데 살쾡이를 피하고 싶은 국민들 앞에 이제는 늑대가 나타났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험한 정치인이 등장했다. 지난 4년 집권 동안 쌓인 문재인 정권을 향한 분노의 심판 감정에 불을 지필 별 4개를 단 여당 후보가 나타났다. 여기서 별 4개는요, 전과 사범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후보가 출마한다면 그것은 기름통 메고 불로 뛰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요즘 같으면 야당에서 오징어를 후보로 내보내도 이길 것 같다는 기분이다. 하지만 선거는 실전의 게임이다. 작은 방심도 해서는 안 되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야당의 능력보다는 민주주의 체제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위대한 정치 체제이다.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장성민 의원은요, 최근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8강에 드는데 실패를 했고 윤석열 캠프에 조인하기로 해서 지금 합류한 상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장성민 의원, 전 의원이죠.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주장과 예측 상당히 적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고 또 주변에 권유해 주시고 또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